아직도 지금 상승 보고 이거 상승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생각 정말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면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이 눈에 보일 텐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도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유동성들이 아예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이 바로 위에 있었던 명확한 저항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위험한 장이라고 우리가 무작정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절호의 숏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장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오는 자리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어제 단기적인 상승세 급격하게 또 한 번 등장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속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갔던 만큼 그대로 되돌림들은 등장했고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단기 상승에 속아선 안 되는 이유, 어제 또 한 번 크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시점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새로운 숏 포지션들을 잡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자리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단기적인 슈팅이 한 번 더 등장했던 모습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딱 이것만 봤을 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단기적인 상승만 쫓아가다가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곧장 손실로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슈팅들을 급격하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함께 말씀드렸었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매수세만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름대 자체를 돌파해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상승 회복 그림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구름대를 뚫는 듯한 움직임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바로 위에 일본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헐밴드의 중심선 대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최대 시점 73.5K가 한계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며 결국 이 자리에서는 강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어제 그에 따른 관점들 함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와 같은 스윙 타점 함께 잡아드리면서 결국 이 중심선을 맞고 떨어지는 가격들에서 우리가 함께 기회를 잡아서 진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쭉 떨어지던 가격이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익절하며 단기적인 흐름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를 함께 붙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결국 지금 중요하게 된 것들은 이 위쪽 상단에 결국 어떠한 저항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의 유동성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 이것들을 보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을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청산 물량 유동성들을 털어먹는 산성들이 나오고 바로 고점 부근에서 매도 오더블럭까지 형성이 되고 이미 나올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뒤에 뒤늦게 들어왔던 사람들만 물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상승에 혹해서 이 매매를 급하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과 기준을 함께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실시간으로 어떠한 대응들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판단하시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실시간 현황들부터 실제로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버리는 자리들, 그리고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되는 자리들, 그 모든 것들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버리는 자리는 어디고 같이 기회로 보고 있는 자리들은 어디인지 그 모든 것들 나도 함께 좀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그 모든 것들 저희가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구조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한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어제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가 됐는데, 현재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분석을 해봤었을 때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와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즉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자면 먼저 GDP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4분기 확정 GDP 성장률이 0.7%로 발표가 된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상치는 1.4%, 이전치는 4.4%를 기록했던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측치의 절반으로 실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현재 미국의 성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로 좀 같이 확인해 볼 것들은 근원 PCE 물가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사실상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표가 0.4% 그리고 3.1%를 기록한 것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보면 어떻냐? 물론 예측치와 동일하게 등장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됐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현재 생각보다 잘 내려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축 구인 보고서인데요. 이 구인 건수가 약 694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임을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이게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현재 노동시장이 여전히 꽤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상황들을 종합해서 바라봤었을 때 성장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고용도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락에 대한 압력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데 이 물가랑 고용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자체를 쉽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은 그와 반대로 하방 압력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변동성에 대한 확대들입니다. 사실상 이 GDP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흐름들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동시에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디지털금처럼 대안자산으로 주목받는 흐름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보면 이 당분간은 상단이 막혀있는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상승 회복이라고 방향성에 베팅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물리고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굳이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네, 이러한 판단도 동시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비트코인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근원 PEC 3.1%라는 수치 자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치와는 동일하게 나온 것들은 맞지만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이기 이전까지는 지금 이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아니, 결국에는 지금 저 지표 발표 자체가 긍정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표 발표되고 나서 가격은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지표 발표 이후 단기 상승이 나온 것들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쇼스퀴즈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GDP가 0.7%까지 급락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이 등장했던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베팅한 매수세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됐었지만 결국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들은 단 한 개도 없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움직임들 역시도 전부 다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빠르게 어떤 흐름들 나왔다? 회수하는 흐름들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대감에 나오는 슈팅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혼자 구별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영상으로도 같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회 붙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회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은 현재 지금 발표되어 있는 지표들에는 이 최근의 유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생명줄이라고 불리우는 하르구스 섬 인근을 공격했다라는 기사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번 공격 자체는 정유시설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군사시설을 위주로 폭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시장 입장에서는 이 석유의 공급망 자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유가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유가 차트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오른 수치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결국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이 유가의 상승 압력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유가랑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어딜 유지하고 있다? 0.6%에 가까운 것들, 한마디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에서는 하방 압력들이 장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상승을 쫓기보다는 유동성들이 어디서 다시 흡수될 가능성들 높고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려서 내려올 가능성들이 높은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것들 차트상으로 기준 함께 잡아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어져 왔었던 상승 흐름들, 그 상승 흐름들 속에서 형성되었었던 저점 두 개를 이은 빗각 하나 딱 그려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 위를 안정적으로 딛고 일어섰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분들이 강력하게 등장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이런 단기 빗각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 빗각을 리테스트하러 가는 흐름들을 기대하고 최대 상승분 이 빗각까지 우리가 또 한 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리에는 30분봉 기준의 일목구름대도 같이 함께 겹쳐 있고, 우리가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헐밴드 지표까지 딱 켜서 확인해 보셨을 때 헐밴드 지표의 상단선도 이 자리에 겹쳐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72.1K까지 단기적인 상승분 열어볼 수 있다. 자, 물론 지금 30분봉 기준의 헐밴드의 중심선과 30분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스팬 추라인이 겹쳐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도 저항을 맞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특히나 주말장처럼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을 때에는 이런 데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60K 저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로부터 이어났었던 중기적인 상승 채널 부근, 이 상승 채널의 중단선까지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숏포지션 잡고 목표가 이 자리에서 익절하고, 자, 또 한 번 무너지면은 그 다음 흐름 어디로 잡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던 69K 때까지 한 번 더 숏포지션의 목표가 잡아볼 수 있고, 여기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한 번 이 빗각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숏포지션 잡아서 좀 안전하게 목표가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헐밴드의 중심선, 널찍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채널의 중단선까지도 우리가 그에 대한 흐름들 잡아갈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지금 저항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결국에는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에서는 우리는 숏타점의 절호의 찬스들을 함께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저항들을 목표가로 저희가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지지 구간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일어났을 때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 잡아서 이 상단의 저항들까지 타이트하게 흐름만 잡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과 함께 이 지금의 구조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채널 두 글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매도 오더 블록들 형성된 모습들 확인해 본다면은 결국에 나갈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나와도 현재 보이는 시점으로는 72.1K가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에 대한 모든 것들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지드릴 예정이오니 이 실시간 대응 안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